이란이든 뭐 아프가니스탄이든 사우디든 늘 떠오르는 게 여성하면 일부 다처제. 안 합니다. 지금도 사촌혼이 이루어져요? 친사촌과의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기 쉬운 게 마치 이혼을 못할 것 같잖아요. 이혼 다 합니다. 재혼도 하겠네요. 재혼도 하죠. 이른바 현대국가나 서구사회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걸 쓰고 다닌다는 거. 나와 어쩌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외간 남자들 앞에서는 써야 되는 겁니다. 이슬람 페미니즘 그리고 이슬람 페미니스트 동영상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면 남성들이 등장해요. 이란에서는 그 백래시가 없는 거예요. 성형수술 이란 사람들 어디에 할 것 같아요? 코 수술에 우리도 다 해 너희처럼. 다만 숨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란 편을 계속 이어서 오늘도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구기현 선생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인 이란의 여성 또는 여성 문화 관련해서 아마 우리나라 방송사상, 유튜브 사상 처음 듣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강연 주제 제목이 되게 참 임팩트가 있습니다. 험준한 고원의 암사자들, 이란 여성 이야기. 자, 오늘 좀 얘기를 열어주시죠. 말씀하셨듯이 제가 왜 사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1979년에서 딱 30년이 지난 2009년도에 이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민들의 정말 그야말로 그 분노의 함성 그리고 분노의 침묵의 이제 평화 시위들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바로 녹색운동이라고 합니다. 녹색운동은 6월에 시작이 됐고요. 가을쯤 됐을 한 11월쯤 됐을 때 제가 이제 필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한 남성 지식인을 만났는데 제가 소회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사실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줄 알고 혹은 내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녹색운동이 결국에는 불복하고 그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남성 지식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1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왜 그런 희망을 가졌냐면 6월에 그 뜨거운 테헤란의 광장에서 포효하는 사자들을 만났다. 그 사자가 바로 우리 여성들이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고 너무 제 감동적인 그런 구절이라서 제목 나왔네. 네, 그래서 이 테헤란 거리 암사자들 정말 암도 저는 붙이기는 싫어요. 이 사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슬람 여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 베일에 가려지고 뭔가 수동적일 것 같고 혹은 어떨 때는 굉장히 억압을 받는 그런 이미지들, 표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인류학적으로 이제 이란 지역을 조사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석사 제 주제가 이란 히잡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이란 여성에 대한 어떤 수동성 이런 것들을 저 역시도 좀 예상을 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란에서 이제 현지 조사를 할 때는 여성들만 사는 펀시언의 머다르라고 엄마 펜션이라는 이름의 어떻게 보면 사설 기숙사에서 제가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재수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여성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란 여성들의 어떤 면면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그 암사자 얘기로 이제 돌아오자면 아랍의 봄은 부하지지라고 불리는 한 튀니지 남성이 이제 산화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나비 효과처럼 아랍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아랍의 봄이 있다면 바로 1년 전에는 네더라는 여성의 죽음이 뭐 혁명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더 그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시위대 같은 걸 보면 여성이 막 한 3분의 1은 돼요?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그 남성 지식인이 얘기를 한 것처럼 정말 한 무리 사자들처럼 포효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데모한 세대들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 전방에서
녹색 스카프를 다 매는 거예요. 녹색 스카프를 다 매고. 그래서 녹색 운동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지했던 무사비라고 하는 그 개혁파 후보의 상징, 그 대통령 후보의 상징색이 녹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녹색 운동은 사실 이 무사비를 지지하고자 하는 대선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무사비로 이름을 써서 투표함에 지어넣었는데 내 투표의 결과는 아흐마디네자드로 나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후보의 선거운동으로 시작은 맞습니다. 그 일종의 시위네요. 네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무슬림 여성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 화면에서도 무슬림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 그리고 제 머릿속에 이 이란 여성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당차고 뭐 아까 뭐 생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그 이유는 다른 중동 어떤 지역에보다 그 고등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뭐 저도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여자 아이들 무서워서 여자아이들 많이 있는 중학교는 일부러 안 가기도 하거든요. 한국에서. 그것처럼 이란에서도 너무 이 이란 그 여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별에 따른 쿼터제. 티오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여학생들이 막 60%가 막 넘는 거예요. 막 의대에 진학하는 그 비율이.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여성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반반 돼요, 대학생은?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네. 근데 문제는 유리천장은 존재하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은 뭐 철을 많이 둘 수가 있고 이런 게 딱 있거든요. 제발 저는 그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인 분들 만났을 때 일부 다쳐 이제는 정말 식상하다. 지금은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도시에 뭐 사는 여성들이라면 그리고 일정의 어떤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라면 참고 살지 않죠. 일부 다처제를 하려면 이 4명의 여성들을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해주고 뭐 돈도 똑같이 생활비도 똑같이 주고 뭐 심지어 잠자리를 똑같이 하는 뭐 이런 얘기가 있으나 그거는 이상적인 이야기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남성들이 예전에는 뭐 한국에도 옛날에 뭐 축첩제도 뭐 이런 제도가 있듯이 이제 바람을 피고 싶은데 근데 이제 합법은 되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 부인으로 이제 걷어들인다면. 근데 현대 그 많은 여성들이 참지 않죠. 뭐 이 여성을 또 들인다는 것, 뭐 두 번째 부인을 들인다는 것을. 그러면 그 40살 미만의 여성들 중에서 일부 다처를 하는 경우는 10%? 대도시의 10%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기 쉬운 게 마치 이혼은 못할 것 같잖아요. 이혼 다 합니다. 이혼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예요. 재혼도 하겠네요. 재혼도 하죠. 이른바 현대국가나 서구사회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걸 쓰고 다닌다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히잡의 문제도 좀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게 히잡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히잡을 여성의 의지로 자유롭게 벗거나 혹은 입을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터키와 이란의 사례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한 그 비교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터키는 얼마 동안은 쓰고 싶어도 못 썼어요. 그렇죠. 케말 아타투르크 때. 네.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 에르도안 들어오기 전까지는 히잡이 거의 금기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터키의 이스탄불 대학교를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히잡을 썼다가 그 교문 앞에서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또 반대예요.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딱 2년 지나고 나서 미니스커트를 입어도 되고 뭐 커트를 해도 되고 뭐 퍼머를 해도 되고 자유롭게 그리고 또 차도를 쓰는 여성들은 또 있고 굉장히 그런 자기의 어떤 종교적 성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이제 선포가 되고 한 2년 지나서 처음에는
공공기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공공기관에 들어오려면 히잡을 써야 된다.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히잡을 써야 된다. 선생님들은 히잡을 써야 된다. 국립대 교수들은 히잡을 써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2년 뒤에는 전면적으로 이란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까지도 히잡을 써야 된다는 법령으로 바뀐 거예요. 의무화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이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히잡을 벗고 다니는 혹은 쓰고 다니는 이제 무슬림 여성들,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주로 유학생들, 젊은 여성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는 쓰면 쓴다고 뭐라고 하고 한국에서 또 안 쓰면 또 안 쓴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신대요. 특히 참견하기를 좋아하죠, 한국 사람. 오지랖퍼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터키 학생인데 굉장히 예쁘게 이제 히잡을 딱 쓰고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 어디 뭐 여행을 가려고 택시를 탔대요. 좀 밤늦게. 또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한마디 들어. 왜 무슬림 네가 이렇게 밤늦게 놀러 다니냐 그러고. 근데 제가 되게 마음 아팠던 지점이 있었는데 이란 유학생이 이제 히잡을 벗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기대한 거예요. 왜 히잡 벗었냐고 했을 때 자유를 얻었어요. 뭐 한국에서 뭐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이런 대답을 사실은 기대하고 제가 질문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는 히잡을 쓰면 나를 너무 불안한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잡을 쓴 자기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데요. 주변의 학생들도 그렇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너무 히잡을 쓸 자신을 불안한 시선으로 봐서 히잡을 벗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과연 뭐가 폭력적인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히잡을 쓸 자유를 혹은 벗을 자유를 여성에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좀 덤덤해지자 그 말씀이시죠? 네. 히잡을 써야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촌 앞에서부터입니다. 그럼 사촌은 결혼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와 어쩌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외간 남자들 앞에서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촌, 2촌, 3촌 그리고 무촌 남편 앞이나 이런 당연히 안 써도 내 아들 앞에서는 안 써도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가지면 안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촌부터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어떤 집안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가정에서는 사촌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또 집들이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가풍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도 사촌혼이 이루어져요? 가끔 이루어지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매 사장님 세대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장 미덕이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미덕이었어요. 기성세대는? 네, 기성세대들은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사촌과의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제가 사실 사촌혼을 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석사 과정을 위해서 현지 조사를 갔는데 노루즈라고 불리는 이제 긴 설 연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한 가정에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저 사람은 누구야? 이제 호구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저분은 누구야? 그런데 고모인데 외숙모야. 어떤 경우에는 이모가 시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촌혼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좋겠다. 어떻게 이모가 시어머니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탁 얼굴 바뀌면서 시어머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어느 나라나 시자 들어가는 건 잘 시금치도 안 먹고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 히잡은 그렇고 아까 이제 일부 다처제에 의한 결혼은 거의 사라졌다. 네. 적어도 젊은 세대에서는 네. 다 사라졌다는데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교육 수준도 대학 진학률도 거의 비슷하다. 네. 그러면 사회 진출이나 네. 자기 명의의 재산이라든지 네. 이런 그 경제 활동, 사회 활동.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란 사례는 아니고 그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아부다비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을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여성은 상속권에 있어서 우리는 n분의 1 동등하게 1대1로 이제 배분이 되는데 그쪽은 2분의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에 비해서는 딸의 그 상속권이 2분의 1. 결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대1대1로 정해져도 그게 보장이 되는가?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거 보장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도 그렇게 된 지가 법적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네. 현실에서는 되는 집도 있고 안 안 되는 되는 집도 집도 있고. 있고. 그래서 그 지점은 뭐냐면 그 아랍권이나 이 이슬람권에서는 다른 2분의 1이지만 그 2분의 1을 확실하게 받아내요. 그런 뭐 애놀이 없이 확실하게 그 2분의 1의 상속 자기 지분을 확실하게 받아낸다.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은 적지만 확실히 지켜진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뭐 뭐 이란 여성을 비롯해서 무슬림 여성을 할 때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 차별적인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 상속 뭐 비율도 2분의 1이고 여성의 어떤 그 법정에 갔을 때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남성의 2분의 1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간통 사건이 요즘은 뭐 그게 없지만 만약에 그런 간통 사건이 있었어요. 간통 사건이 있는데 증인이 3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증인이 3명은 남성 증인 3명입니다. 남자 3.0 기준. 네. 그래서 만약에 증인이 여성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6명이 필요해요. 6명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 이슬람 법률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슬람 페미니즘 그리고 이슬람 페미니스트 이 여성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꾸란을 재해석하자. 꾸란에서의 어떤 남녀를 상정하는 어떤 생물학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꾸란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법률 현대 법으로 재해석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사회 내에서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과 관련해서 이제 법령으로 이슬람 법이라고 했을 때 수정을 해야 되는 많은 이제 그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여성들이 굉장히 눈물겹게 투쟁을 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이슬람 페미니스트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존재하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은 뭐 유력 일간지에 그러한 그 칼럼이 나간다든지 방송 프로에서 코테이션이 나간다든지 또는 누가 뭐 페이스북에 그런 관련된 글을 올렸을 때 좋아요가 뭐 500개, 1000개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이란 사회 안에. 그러니까 이슬람 페미니즘이 존재하죠.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그럼요. 당연히 존재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란 내에서 여성 운동의 흐름이 쫙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9년에 그 이슬람 혁명을 지지했던 그 여성들도 일종의 여성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슬람 페미니즘의 시작입니다. 예. 이슬람을 새롭게 해석하고 꾸란을 새롭게 해석해서 이슬람을 근거로 이슬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 로컬의 어떤 새로운 여성 운동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공화국의 초기의 여성 운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서구적인 리버럴하고 막 뭐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있는데 또 그런 여성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속적 서구적 페미니스트들은 상당 부분 이슬람 공화국이 이제 혁명이 일어난 즈음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많은 부분, 많은 숫자가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 내에서는 사실 말씀하셨듯이 세속적인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아주 뭐 히잡 던지고 싶다 이런 과격한 이야기를 공적인 장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란인 디아스포라 여성, 그러니까 제미, 제영, 뭐 제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여성들이 계속 이제 이란으로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뭐 재미 이란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세속적인 페미니즘 그리고 세속적 페미니스트 운동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100만 서명 운동 뭐 이런 운동들이 이란 안팎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것의 핵심은 이란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법령을 개선하자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목표 안에 100만 서명 운동 이 이제 이루어졌었고
이제 소셜 당국은 그런 게 나오면 좀 반응을 해요, 고쳐요.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고 뭐 가족법도 이제 개선을 하고 이슬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 페미니즘의 한계라고 하기엔 좀 안타깝지만 이슬람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법적 해석 안에서 여성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이제 투쟁을 하는 거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건국이 되면서 여성들이 유일하게 진출할 수 없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혹시 뭘 것 같아요? 아까 증인 수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법관 중에 유일하게 안 되는 검사? 아니요. 판사? 검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는 될 수 있지만 유일하게 판사직에서는 지금까지도 여성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쉬린 에버디라고 이란 변호사 대표적인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쉬린 에버디도 원래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판사라는 직업은 이성적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여성의 이성적 판단을 남성이 2분의 1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인의 수도 여성이 이제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갈 길이 좀 있네요. 있죠. 당연히 있죠. 저는 한국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우리 남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또 여학생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유리천장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란 사회, 한국 사회처럼 그 유리천장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여자는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저는 제가 한번 여성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대학교까지는 거의 뭐 경쟁 구도니까 괜찮아요. 근데 교수직이나 아니면 평교사는 여성들은 훨씬 많은데 뭐 교장직이나 그 위에 이제 그러니까 유리천장이 딱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여성들의 어떤 한계나 그 진출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보만 10년, 20년 차이 나요? 우리도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도 제가 이제 중국의 전에 외교부의 여성 관료들을 만나보면 여성 외교관들이 자기들에게도 유리천장이 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그럼요. 역사적으로 보면 남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해보는 부분들이 어느 나라나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뭐 남성들이 또 뭐 여러 가지 또 유리천장 있습니다. 한국도. 아니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들은 사회 이사를 주는 데 있어서 여성의 비율을 정해줬거든요. 그렇죠. 절반인가? 찾기가 어렵다. 그럼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거죠. 있는데 이제 제도를 통해서 촉진해야 되고 이란도 뭐 그 길을 가겠죠. 뭐 가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이렇게 시위를 하고 여성들이 서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그래서 뭐가 개선된다는 거가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요.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My Stealthy Freedom, My Stealthy, 은밀한 자유, Stealthy. 알리 네자드라고 하는 그 처음에는 영국으로 갔었어요. 지금 이제 재미 저널리스트가 마시 알리 네자드라고 하는 그 여성이 2014년도에 나의 은밀한 자유라는 페이지를 만듭니다. 페이스북에. 그건 뭐냐면 은밀하게 공적 영역에서는 히잡을 무조건 써야 되니까 은밀하게 벗어서 자신에게 그것과 관련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이제 그 페이지를 열고 그게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지금까지도 다양한 그 여성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물을 한번 모 여대에서 한번 학생들 앞에서 틀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 여대 학생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되게 재밌는 지점이 있다. 그 영상마다 그게 의도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만약에 여성이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 여성들 저항하느라고 이제 막 지하철 같은 데서 히잡을 벗습니다.
그러면 막 이제 어떤 아저씨가 막 뭐라고 해요. 뭐 아줌마가 뭐랄 때도 있고 아저씨가 뭐라고 할 때고 막 뭐 이슬람 국가에서 너 뭐 왜 벌거벗고 있냐? 그냥 히잡 잠깐 벗었는데 막 이렇게 하면 꼭 마지막에 동영상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면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 여성에게 그런 소리 하냐? 자유를 그냥 두라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생각했어요. 매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의 백래시, 그러니까 남성의 백래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란에서는 그 백래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성 여성의 그 대항이 아니라 세속주의자들과 전통주의자들의 그 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적인 여성들이 막 이렇게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막 와서 야단을 치고 막 뭐 저주를 퍼붓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전통과 세속 혹은 보수와 개혁파들의 싸움이지 남녀의 대결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매 사장님이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라고 했을 때 개혁파들이 이제 계속 이게 푸시를 하는 거죠,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우리가 이 고원지대 암사자 그리고 이란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한참 좀 나눠봤습니다. 네. 이란의 아까 그 교육의 제도가 네.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네. 그 원천이 네. 맹모 삼천지교라는 뭐 우리가 네. 그런 것처럼 이란의 엄마들이 굉장히 강인하다면서요. 네. 그런 교육이 어떤 실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하기에 그런 면에서 왜 이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 그러니까 컨텐츠를 볼 때 친숙하게 느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엄마도 엄마지만 이 굉장히 그 끈끈한 가족주의 이런 것이 이란 전통 사회부터 쭉 계속 이제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그 암사자 얘기했던 그 남성이 저도 이제 오지랖을 피웠죠. 왜 결혼 안 하냐? 이제 뭐 당시 뭐 30 넘었으면 이란에서는 이제 늦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란에서 결혼은 1대1이 아니야. 1대1의 결합이 아니라 축구팀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쪽 엄마도 만족시켜야 되고 모든 이 집안의 결정이 내려져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강력한 가족주의가 이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저는 아들 바보, 딸 바보 아빠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왜 이상하게도 이 무슬림 남성, 이란 남성이라고 하면 약간 되게 보수적이고 막 억압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아빠, 너무 좋은 남편들이 많아요. 그만큼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사랑은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하면 맹모 삼천지교처럼 이 아이들에 대한 좀 뭐랄까 기대감도 크고 이 아이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교양 과목으로서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걸 배워서 내지는 검색이나 뭐 책을 통해서 배워서 된 게 아니고 가족이라는 중간 필터를 통해서 이제 네. 그 페미니즘을 그러니까 내 딸의 처지 뭐 네, 이런 네. 상황에서 이제 젠더 간 형평 이런 걸 추구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뭐 면에서 그렇겠죠. 봤을 때 이 가족이 구심점이 되는 이 사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자식의 어떤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교육열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수능 칠 때 막 온 대한민국이 뭐 조용하거나 어떨 때는 굉장히 그걸 신경을 쓰듯이 그 이란의 그 수능 시험은 그러니까 콩쿨 한다고 하죠. 네. 그 콩쿨이라고 얘기를 부르는데 그 대학 입시가 굉장히 여기도 중요해서 학벌이 중요해요. 중요해서 뭐 과외도 많이 하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재수 삼수 시키고 막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하자면 명예이자 훈장으로서 학력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경제적인 수입이나 네. 이런 데 있어서도 학력 학벌이 많이 한국 사회하고 비교해 보면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치나요? 좌우를 하죠. 근데
또 이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의 위는 금수저. 아무리 뭐 테헤란대 뭐 의대 정도 나오면 괜찮아요. 의대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아무리 좋은 뭐 테헤란대 뭐 정치학 박사를 하더라도 금수저야 한다라는 세상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얘기를 태어날 때 금수저 합니다. 물고 그래서 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란에서 현지 조사하면서 야 진짜 사람 사는데 다 똑같네.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란 요즘 최근에는 굉장히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일부 이제 특정 계급이 있고 그래서 그 이란에서도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그 내부적인 비판들이 많은데 고위 공직자들이나 고위 성직자들이 막 그 국민들한테는 미국이 우리의 적이다 뭐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 또 미국에 있는 거 유학을 보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안에서도 그런 뭐 비판이 굉장히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 성형 수술에 대한 관심이 여성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성형 수술 이란 사람들 어디에 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얼굴 쪽이지 않을까요? 네, 얼굴 쪽이죠. 네. 이란은 코 수술에 코요. 코. 아니 뼈 쪽 하잖아요 원래도.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낮고 낮아서 코를 세우는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 너무 크고 높아서 깎는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테헤란의 거리를 가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깎으면 멍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것도 부의 상징인 거예요. 이렇게 딱 코에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고 딱 이렇게 가면 저 사람 코 수술했네. 근데 남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코 수술 많이 하고요. 쌍꺼풀은 하지 않습니다. 뭐 아주 태어날 때부터 장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쌍꺼풀 수술을 제일 많이 한다면 이란은 단연 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란에서 광명을 찾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라식 수술을 이란에서 했어요. 싸요? 쌌습니다. 얼마나? 2002년도에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300만 원 할 때 두 짝에. 아니 원래 라식 수술이 그 러시아 쪽에서도 많이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맞아요. 의과대학 졸업하고 뭐 재래적인 그 정도의 실력으로 라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좀 따로 트레이닝도 좀 받아야 되는 게 코 수술이고 라식 수술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 사장님 그 이란의 의술을 폄훼하시는 겁니다. 아니 치술도 엄청 되어 있어서 이란 출장자들 그리고 이란에 가시는 교수님들끼리 어떤 얘기예요? 이란 임플란트나 이 치료하려면 이란 가서 해야 된다. 싸다. 그리고 기술이 좋다. 의술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운동의 그 의술이 굉장히 발달을 한 게 과거 그리스의 뭐 히포크라테스나 그런 의술이 한동안 굉장히 꽃을 피웠다가 유럽에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쪽 중동으로 전해져서 아라비아에서 그것이 그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그 기술이 다시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넘어온 게 이제 피렌체고 이 메디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랍 문화나 페르시아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늘 서양 중심의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좀 탈피해보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메디치 더 보라. 심층적인 이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란 얘기를 지금 쭉 해왔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란의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참 또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일부다 저 결혼이 사실상 폐지됐다는 것이 조금 뜻밖이었고요. 폐지되진 않지만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떤 이란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저희도 이제 똑같이 뭐 아저씨 뭐 부인 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그분이 어떤 그 외교관이셨어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외교관이셨는데 그분 대답이 굉장히 히트였습니다. 나 한 명 있는 부인도 너무 힘들다고 감당 못한다고 4명 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명화의 척도는 여성들의 발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느냐에
많이 달려 있죠. 어쨌든 얘기를 쭉 들어보면 한국하고 한 1-20년 전 한국하고 네.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자들의 대입 진학률도 그렇고 네. 저건 세계는 어디를 가나 이슬람권에는 어디를 가나 사는 게 참 비슷하구나. 그렇죠. 단지 시차만 약간 있다 뿐이지. 이제 시차도 있고 제가 그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뭐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해준 어떤 이란 친구가 그냥 이란도 그래? 뭐 이란도 그래? 뭐 남녀 뭐 그런 뭐 데이트 뭐 이런 원전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물으니까 우리도 다 해 너희처럼 다만 숨어서.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슬람 교리나 이런 것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쉬쉬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이란이 왜 성형 대국인가로 얘기를 했을 때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명예의식이 있어요. 명예의식이 있고 체면치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잔치상에 굉장히 막 음식들을 많이 해놓고 차린 거 없다라고 겸손을 하듯이 이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그 터러프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터러프는 체면치레라는 문화예요. 그래서 가서 그 가게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면 절대 바로 가격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벨나더래. 이게 뭐냐면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근데 거기서 그냥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절도죠. 체면치레입니다. 거벨나더래.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체면치레라는 거는 그만큼 이 명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의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언급은 하지 않지만 네? 언급은 하지 않지만 언급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대놓고 해요. 해요. 네, 대놓고 뭐 살이 쪘네, 많네, 뭐 코가 이상하네, 뭐 예쁘네, 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미적인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봐도 한국하고 한 1-20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오늘 그 이란의 여성들, 특히 그 센케 이란 고원의 암사자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기현 선생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이란 여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짧은 예측을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해 주시는 걸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이란의 희망과 미래는 바로 우리 여성들, 진짜 이 암사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란 사회의 변혁과 변동과 그리고 변화를 여성들이 이끌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그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이슬람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전통적인 가치를 여성들이 늘 깨부시고 싶었고 또 여성들을 위해서 계속 변화시켰던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얘기를 하자면 이 여성들이 바로 이란의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역이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 여성들이 그렇게 해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여권이 이렇게 많이 신장됐다고 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되려면 집집마다 세탁기, 냉장고 있나요? 식기세척기는? 있죠. 지금 이란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왜냐하면 이걸 물어보는 거는 우리 이제 기업들이나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나 또 이 사람들의 소비 스타일 이런 것들도 우리 시청자들이 좀 알면 이게 이제 너네 나라 이야기에서 나의 투자, 나의 어떤 그 주식 보유 내지는 세상을 읽는 눈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안목 이런 것들 좀 기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 언제 기회가 닿으면 이란은 물론 여성을 포함해서 소비생활, 경제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명언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물이 고여 있으면 탁하고 더럽지만 흐를 때는 맑고 깨끗하다. 따라서 방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매우 맑고 아름답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고여있지 말고 늘 지식을 재충전하고 또 전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란 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기현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지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은 얘기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구기현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